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은 보면 야간에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 촬영 모드로 촬영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원하는 사진을 얻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야간에 사진 찍으면 굉장히 또 얼굴도 무섭게 나오고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잘 나오기란 사실상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촬영에 들어갔을 때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야간 촬영이라면 주간 촬영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야간 촬영 때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좀 미리 일찍 가서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째, 어두워지면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좀 익히는 차원에서 일찍 가라는 거죠. 아, 이번에도 일찍 가야 되는 거군요. 둘째로는 기기 조작이나 기타의 액세서리 활용을 위해서 휴대용 손전등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플래시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의 풍광은 낮에 봤던 것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촬영 위치나 주변의 높은 건물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답사는 필수겠죠. 여기에 이제 위치가 정해지면요, 튼튼한 삼각대를 좀 잘 펴놓으시고, 미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 가방이라든가, 좀 묵직한 것들을 매달아 놓음으로 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예. 또한, 장시간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출발할 때부터 충전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여분의 배터리가 있으시다면 좀 가져가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죠. 멋진 풍경을 확인을 했는데 셔터를 누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못 찍게 되면 정말 아쉽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디지털 카메라는 충전 정말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경 촬영 때는 이제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셔터를 좀 미동을 줄이기 위해서 케이블 릴리즈라는 걸 쓰게 되고요. 네. 또 불빛 같은 거를 갈라지는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클로스 필터, 써니 크로스라든가 그런 걸 쓰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야간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 세팅 또한 주간 촬영이랑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야간 촬영에는 카메라 바디에 조명 버튼을 활용해서 감도, 화이트 밸런스, 노출 등을 세팅합니다. 이때 야간에는 AF가 잘 동작이 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매뉴얼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찍는 것은 원경 촬영이기 때문에 무한대다 놓으면 포커스는 대략 맞게 되는 거고요. 또 30초 이상에는 비셔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비셔터 모드에 설정을 하고 나면 웬만큼 30초 이상의 수분을 찍는 정도의 장시간에서는 촬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조리개는 한 5.6에서 8 정도를 찍으시고요. 혹시 빛이 갈라지는 그 현상을 좀 더 원하신다고 하면 조리개는 한껏 조여서 F16이나 22 정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여기서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쓰시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면은 텅스텐 모드나 데일라이트 모드를 바꿔가면서 써보시면은 색감이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간 촬영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야간 촬영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서로 상관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브라켓팅을 좀 활발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조금 한 단계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좀 길게 하기도 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CCD는 장시간 노출되면은 노이즈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것도 향상이 돼서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감도는 한 100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그렇게 노이즈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노출 시간에 맞추어서 약 한 4분의 3이라든가 반 정도 진행됐을 때 그 포커싱을 좀 바꿈으로 해서 주밍 효과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몽환적인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는 저속 셔터 스피드에서만 그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찍었을 때는 다음 커트를 금방 찍을 수 있는데 그거는 버퍼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야간 촬영에는 촬영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버퍼링 시간도 길기 때문에 연속 촬영이나 재빠른 다음 커트 촬영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좀 이 기회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시간 노출로 인해서 카메라가 자칫 좀 열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뭐 몇 시간씩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야경 촬영을 찍을 때 이제 그 한강의 경우라면 유람선이 지나간다든가 기타 어떤 궤적이 있는 물체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지극히 평면적이기 쉬운 사진에 어떤 부가적으로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유람선 같은 걸 지나가는 걸 잘 눈여겨 보시면은 좋은 셔터 찬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스크 다크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번 시간에서 배웠었잖아요. 예. 야경 촬영에도 더스크 다크 시간대를 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늘이 막 짙푸른 시간대 촬영을 하면은 그 주변에 밝기도 잘 표현되면서 하늘이 색깔을 띠기 때문에 훨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자, 야경 촬영은 한밤중에 찍는 게 아니고 더스크 다크 시간대 찍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셔터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플래시가 터지도록 하는 것을 동조라고 합니다. 플래시 동조를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 이하에서 동조가 되므로 플래시를 사용할 때는 셔터 속도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플래시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야간 촬영에 필요한 슬로우 셔터는 조금 몇 가지를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오늘 야간 촬영에 응용되는 슬로우 싱크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야간에 인물 촬영을 하면 얼굴은 하얗게 되고 배경이 까맣게 돼서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진을 찍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대략 한 15분의 1초 이하 4분의 1초, 8분의 1초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플래시는 f5.6 전후의 밝기를 조정을 해서 플래시는 얼굴에 영향을 받도록 설정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네. 슬로우 셔터는 배경이 되는 뒤에 건물이라든가 어떤 그 풍경이 셔터 스피드에 의해서 노광이 되기 때문에 앞에 밝기와 뒤에 밝기가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유령같이 찍히게 돼서 얼굴만 동동 뜨는 사진, 네. 배경은 까맣고 이런 걸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때 필요한 것이 슬로우 싱크로라는 촬영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플래시는 앞에 얼굴에 또 저속 셔터 스피드는 배경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스튜디오로 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신소문 콘서트 가기로 했잖아요. 일단 이론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멋진 콘서트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공연 사진은 무대의 조명으로 인해 노출 조절이 조금 야외 촬영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게 사실이에요.
선생님, 그럼 공연 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하죠? 무대 예술의 대표적인 뭐 음악이라든가 무용 등을 촬영할 때는요, 대부분 조명이 색깔도 바뀌고 또 밝기도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기인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촬영 환경에 비해서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노출 조절이 조금 쉽지 않다는 거고요. 네. 더더욱 무대 앞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 또 셔터 소리 같은 것이 공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리허설 때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렇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 시에 사용되는 조명은 대부분 텅스텐 라이트이기 때문에 광량 부족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밝은 렌즈를 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데요. 표준 렌즈를 쓸 것 같으면 f1.4로 굉장히 밝은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촬영이 좀 쉽고요. 망원 렌즈류라면 f2.8 정도의 밝은 렌즈를 써서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ISO는 800 내지 1600의 고감도를 쓰기 때문에 다소 이미지가 거칠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후보정에서 니트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좀 소프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통 광각계 렌즈와 망원계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광각계 표준 렌즈로서는 24에서 70mm 전후의 렌즈들, 또 망원계로는 80에서 200 정도의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무대에서는요, 렌즈를 바꿔 낄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무대에 그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네. 셔터 누르기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조금 잘 찍어보겠다라고 마음이 좀 쓴다면 한쪽은 2470mm를 껴놓고 한쪽은 70-200 렌즈를 껴서 망원과 광각에 두 개의 카메라로 찍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상황에 광각과 적합한 상황에 망원 렌즈를 고루 쓸 수 있는 그런 좀 묘를 살리는 것이 좋겠죠. 또 화이트 밸런스는 그 공연장의 분위기를 좀 달리 느껴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매번 수시로 바뀌는 이 조명을 그때그때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적합한 모드가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쓰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카메라가 거의 자동으로 색감을 인지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촬영 모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자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 여러분께 권한다고 하면 P 모드를 권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P 모드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셔터 스피드 값과 조리개치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P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렌즈가 껴있는가를 카메라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가 껴있으면 셔터 스피드를 좀 올려준다든가 광각 렌즈가 껴있으면 셔터 스피드를 좀 내리게 해서 블러 같은 것을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칫 AV 모드를 쓰게 되면 지나치게 조리개를 열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조금 전에 찍었던 상황을 잊어버리고 조여서 찍는다 하면 카메라 블러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P 모드를 좀 권해드리는 거고요. 또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삼각대를 쓰는 것이 좋은데 편리한 만큼 단점도 있죠. 즉 이 카메라 웍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모노포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모노포드, 다리가 한 개라는 거예요. 다리가 한 개인 삼각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외발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카메라가 적어도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아래 위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죠. 또한 그 촬영 위치 설정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무대 전경은 2층 발코니 위에서 찍게 되면은 전경을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대를 내려다보고 촬영하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여러 장면을 찍을 때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대 전경을 찍는 2층에 있는 카메라는 무선 그 동작을 시켜서 네.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아래에서는 내가 무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다든가 하면은 1인 다역의 그런 촬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대 사진은 특성상 피사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카메라 세팅 값도 이제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파라메타 값은 세트 1으로 해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컨트라스트는 0으로 세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플래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플래시를 가지고 가서 막 번쩍번쩍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연하는 사람한테 큰 신뢰가 되기도 하고 그 보러 온 관객에게도 별로 그다지 유쾌한 장면이 못 되죠. 그래서 플래시는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관객과 함께하는 자리쯤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기념 촬영을 한다든가 할 때는 써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촬영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걸 2차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관객과 무대를 같이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뒤에서 무대가 다 보이고 관객이 이만큼 운집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머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루엣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이때는 플래시를 좀 조절해서 머리가 어느 정도 좀 밝게 나오고 배경인 무대도 좀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나타내기가 좋겠죠. 자, 그럼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와, 이 사진은 신소은 씨네요? 네, 맞습니다. 신승훈 씨 콘서트장에서 감미로운 멜로디에 흠뻑 취한 가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사진이죠. 특유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네. 공연 사진의 백미는 무엇보다 조명으로 인한 분위기와 색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셔터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소죠. 선생님, 네. 근데 콘서트장은 언제 가실 거예요? 빨리 가요. 아까 공연 사진 보셨죠? 네. 혹시 그걸 보면서 현장의 느낌이 팍 오지 않던가요?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공연장에 가본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공연 사진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완전 속았어요. 선생님, 다음 기회에 또 꼭 기회 되시면 데리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연 사진은 실내가 어둡기 때문에 감도를 높여서 촬영해야 한다는 것, 또 조명이 텅스텐 조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막 감돌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를 설정하면 좋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만 숙지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물 사진을 찍을 건데요. 선생님, 그럼 상근이 섭외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상근이는 아니더라도 예쁜 강아지 섭외는 해놨습니다. 그럼 그 녀석하고라도 재미나게 놀아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